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교육농단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. 수험생들은 여기에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.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무 허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해줄 말도 없고 저도 참 씁쓸하더라고요. 사실 정말 그 공평함, 공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교육계에서 말 그대로 정유라를 위한 학교, 고등학교도 그랬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전주에 청담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나올 때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학생들이 가장 분노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. 예. 고3 때 17일 나왔는데 졸업도 잘 되고 그리고 수업 중인 선생님한테 가서 뭐 소리를 지르고 돈을 던지고 나오고 최순실 씨가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이제 어제 이대 관련된 그 감사 결과였는데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다 의혹이라고 제기됐던 그런 얘기들이 전부 사실인 걸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. 네. 원래 체육특기생 중에 승마가 없었는데 갑자기 정유라 씨가 들어가야 될 그 2015년 입시 과정에서 승마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게 원래 금메달 딴 학생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리하게 해주는데 그게 원서 접수 전에 딴 금메달이어야 되는데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원서 접수 이후에 딴 금메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입시 처장이 일단 그 면접 보는 분들한테 이 금메달 갖고 오는 학생 이제 제대로 잘 좀 해주라 라고 하고 정유라는 원래 그 면접 볼 때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예. 면접 볼 때는 우리 부모님 뭐 하는 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. 근데 금메달을 메고 들어와서 금메달 내려놔도 되겠습니까? 라고 해서 금메달 내려놓고 그 금메달을 보고 원서 접수 후에 딴 금메달을 반영을 해서 면접 점수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정유라 씨 때문에 그 위에 애꿎은 두 학생은 나머지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려서 떨어뜨리고 이게 입학 과정이었습니다. 이 입학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 학생들, 지금 수능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. 나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 이 좋은 점수 와서 학교를 가야지 했는데 아, 정유라라는 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어디 갈 학교까지 지목을 하면서 이 한 학교가 이대라는 130년 전통의 학교가 정유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꿔준 거잖아요. 네. 거기에다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당연히 출석을 안 하고 학교를 거의 가질 않았으니까 이 학교를 안 갈고 어떻게 학점을 줘야 되지 하니까 교수가 대리 시험도 해주고 리포트도 대신 내주고 저는 무슨 지금 정유라 씨가 마장마술 선수였다고 알려졌는데 저는 마장마술이나 마술을 배웠는지 본인은 시험을 안 봤는데 시험 답안지는 학교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었는데 시험지 네, 답안이 그렇죠. 제출이 되고 뭐 이런 그건 것들. 학생들이 분노를 넘어서서 거의 정말 광분하게 만드는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분노 포인트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, 뭐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. 중학생, 고등학생들이 이거 막 다 따라가기는.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정유라 씨의 이 입시 비리에 관련된 것들이 학생들의 가슴을 가장 멍들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. 근데요,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. 요즘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. 애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야, 공부 좀 해라. 그러면 애가 딱 부모를 쳐다보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. 백은요? 돈은요?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. 예. 사실은 이번 사건 제대로 정리 못하고 넘어가면요. 이게 두고두고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나쁜 태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말끔히 정리해야 되고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맨날 강조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다. 저도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우리 아들도 곧 수험생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거봐라. 지금 저거는 무리하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 안 하니까 모든 거 뺏기는 거 아니냐.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.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. 네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대가 1886년 스크랜튼 여사가 짓고 우리 사회를 움직였던 정말 훌륭한 학교란 말이죠. 그런데 이 훌륭한 학교를 어떻게 팀 정유라라고 하는 이 18명의 교수와 이게 결국 그 전통을 다 깨버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패감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대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,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그동안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그걸 잃었다는 게 지금의 제재보다 훨씬 더 큰 상처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입학 행정에 대한 문제, 학사의 문제,
교수들의 연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고 증거를 주는 것보다는 그 자존심을 어떻게 과연 복구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또 한번 짚어볼 문제가 과연 이렇게 교수들이 교육농단을 받아들여서 얻었던 게 뭐냐, 반대급부가 뭐였냐 부분이거든요. 그 부분 또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또 교수들이나 정부의 연구를 몰아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하고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걸 보면 정유라 특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지만 청담고라든가 이화여대 강사도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밝힌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드러내야지 이번에 이런 걸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이런 문제면 연구비를 명목으로 교수들을 해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정부가.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정유라가 들어가고 나서 이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정유라를 어찌 보면 감싸줬던 교수는 프로젝트 명목으로 또 연구비도 많이 지원을 받았고,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리를 해야죠. 그리고 지원도 줄일 예정인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청담고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 전날이어도 굉장히 좀 강력한 톤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굳이 뭐 이대와 관련해서는 하루 지나서 수능 지나서 그것도 그럼 이 관련해서 제일 윗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. 이건 역시 또 정부의 그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포인트입니다. 이 지금 포인트는 다른 것 떠나서 이 부분이 어물쩍 넘어가고 어물쩍 대부분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. 근데 이것도 뭔가를 뭐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면 그거는 정말 대규모 국민들의 또 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이 이후의 과정을 이제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, 이게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도 있어요. 사실 뭐 이게 가장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이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대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총장이 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. 무리하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. 그런 면에서 이게 가능했던 이 구조들을 꼭 이걸 처벌하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, 사실 이게 특기자 이런 부분들은 다 연구대나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. 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, 90년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이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,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또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 씨 역시 어제 뭐 검찰이 긴급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, 일단 장시호 씨 역시 정유라와 상당히 유사하게 성적 같은 것들이 최하위권이었는데 명문대에 입학한 이런 정황이 좀 확인이 됐어요. 일단 고등학교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현대고면은 강남에서도 명문으로 꼽힙니다.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성적인데 53명이 있는 반에서 52등을 했고, 전교에서도 뭐 262명이 있는데 260등을 하고 이 정도예요. 그리고 거의 모든 과목이 17개 과목 중에서 14개가 가를 받을 정도면은 수업을 아예 안 들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바닥 중에 바닥 성적이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연세대를 갈 수 있느냐. 정말 이해가 안 사실 가는데. 똑같습니다.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, 2, 3학년 때 성적표에, 그러니까 수음이한가에 갑니다. 지금 뭐 가가 지금 가나다라에서 이제 좋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예. 수음이한가에 가고요.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연대 이제 그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연고전, 고연전 이런 걸 하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하는 야구, 축구, 뭐 럭비, 아이스하키, 뭐 기타 이런 과목들의 특기생만 뽑았는데 하필 이해 기타 종목이라고 해서 승마가 들어갑니다. 기타 하필. 그러니까 똑같죠, 이번이랑. 네.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분이 성적 우수자로 장학금을 받아요. 성적 우수자. 성적 우수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연대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수능 성적만 들어가는 거지 이 내신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. 몰랐다라는 거고 뭐 그해 그렇게 그 승마도 포함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
기타 종목에 또 특기생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이제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댓글을 보면 이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. 연대에서 그런 얘기로도 안 믿고 이거 뭐 연대에서는 교육부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때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 조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IMF 시절이에요. 그래서 당시에 뭔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때는 결국 이제 뭔가 권력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.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정치 입문한 막 그 시절이니까 이때는 결국 그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던 큰 부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지금 미루어진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그 이화여대 그 입시 비리,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장시호 씨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복제판으로 그냥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. 성적이 나빠도 뭐 이렇게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특이한 종목을 하면 대학 갈 수 있다. 그것도 명문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본인이 이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마장마술 쪽으로 그 전공을 돌린 것도 장시호 씨로 알려져 있잖아요. 원래 예. 정유라 씨는 뭐 음악 쪽 하려고 그랬다면서요. 그걸 이제 바꿔서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패턴도 똑같은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했겠죠. 야, 학교 뭐 성적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성적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.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자, 이렇게 만들어가면 할 수 있어. 자, 게다가 자기 때는 뭐 권력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는 권력까지 있잖니 훨씬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어. 그래서 그대로 이거 전반적으로 이런 뒤에서 코치를 장시호 씨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대도 지금 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조사받겠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연세대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떳떳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솔직하게 커밍아웃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연대하고 이대가 대표적으로 미션 스쿨로 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지향하는 바가 높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학교는 누구나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대학교예요.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실망감이 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입학 문제가 부정 입학 문제가 되니까 이 전체적인 덜미가 다 확보된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다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 그 우리나라가 그 교육 문제나 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화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면에서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최순실 사단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지금 장시호 씨가 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. 네, 이 과정에서 많은 의문들을 남겼어요. 왜 장시호 씨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느냐, 뭐 그런 네. 얘기를 했었는데,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? 공개하고 안 하고에 대한? 뭐 딱히 기준은 없고요. 원래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가 아니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. 그러면 저는 당연히 포토라인에 세울 줄 알았는데 네. 검찰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정도 혐의는 포토라인 세울 정도는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건 역시 좀 아쉬운 게 검찰도 물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사실상 이 최 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냥 데리고 들어가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그리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. 조금 얼굴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도 얼굴이 제대로 안 찍혔던 게 안경을 쓰고 뭐 마스크를 하고 얼굴을 목도리로 가리고 이랬는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조금 공간을 마련해 주기는 했어요. 근데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고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자도 이중으로 착용을 하고 반을 다 가렸단 말이죠. 저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저 정도로까지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저 부분 약간 좀 논란이 여지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저는 그렇게 보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.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 집에 거의 동숙하다시피 하면서 늘 곁에서 같이 보좌를 했던 그런 것을 좀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 움직임과 관련해서 장시호 씨 움직임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뭐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뭐 어디 좀 금고에다 숨기고 뭐 이런 그 당사자들하고 또 장시호 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한 그런 기록도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최순실 씨가 전체적으로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옮기는
그러니까 일종의 뭐 일단 행동대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장시호 씨가 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독일 이주 관계에도 도피하는 그런 과정에도 그랬고 장시호 씨가 여러 대목에서 등장을 하잖아요. 그리고 입시 비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최소한 집사거나 뭐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모와 이제 그 조카 간의 관계 치고는 굉장히 좀 긴밀한,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장시호 씨 휴대폰에도 의외로 많은 그런 그 관련 국정 개입이라든가 이런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. 그래서 저걸 개인 비리라고이었기 때문에 포털라인에 안 세운다. 그거는 좀 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도 안 맞고 네. 법적인 관점에서도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예.